형님도 배고파서 이렇게 밥 먹어. 징징아, 너도 미남이지? 그치? 야, 전에도 미남이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너 이모진까지 또. 스펀지밥 안 가면 간단한 허리가 약간 아팠는데 말이야. 혹시란 가죽 의자에 앉으니까 아프게 싹 빠지네. 징징아, 계속 같이 따라야지. 국민은 외모 변하지 마. 걱정 마. 아유. 나도 성의를 보여줘야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꽃미남은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좋아요. 쌍꺼풀 떼어줘요. 기다리다가 한 달이 났구나. 긴장되거나 피곤할 때는 덮은 목욕이 최고야. 그건 할머니가 준 비누란 말이야. 잘생기면 잘생긴 만큼 대가가 꼭 따른다는 말이야. 차차 익숙해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안녕 겁니다. 꼼짝. 빨리 잡아. 스펀지밥 좀 도와줘. 내 물건을 막 훔쳐가. 미남으로 사는 건 너무나 피곤해.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몸이 시키는 하지.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네가 아니라 전부란 말이다. 그런데 네가 오늘 저렇게 많은 사람을 손님으로 모시고 왔잖아. 이게지? 걱정 마세요 여러분. 징징이를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자 일단 줄 서시고 사이버 준비하시고 14달러 98센트면 징징이를 직접 만질 수 있게 해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내 얼굴을 때리라고. 게다가 3달러만 추가로 내면 음료수도 드린다고요. 빨리 내 얼굴에다 볼을 팍 부딪히라니까. 못해. 저번에 모르고 그런 거지만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해? 나는 너 가만 안 될 줄 알아. 알았어. 어설프게 하면 안 돼. 아주 세게 해야 돼. 이것만 기억해. 널 아프게 하는 내 마음도 무지하게 아프다고. 그래. 미안해. 아야. 빨리 가. 제발 얘기라도 좀 하고 가. 잠깐. 예전 모습이 조금씩 보여. 아니야. 미남이야. 조금 더 해야 돼. 세게 해야 되라고. 잠깐만. 어떡해. 더 잘생겨졌어. 우리 난리 났다. 애초에 날 이 지점으로 만든 게 스포츠밥 너니까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 알았어.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징징아 조심해. 징징아 조심해. 신발 떨어져. 징징아. 번지밥. 원래대로 됐다. 징징아. 네 얼굴이 어떻게 바뀌든 난 널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알지? 나 그렇게 안 좋아해줘도 되거든. 누구시죠?
잘 풀리고 있습니다. 수학을 예습하라니까 멘붕 왔죠. 수학 예습해. 오늘 스펀지밥 만나려고요. 초대장 받으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보통 때는 그럼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분이 풀렸어요. 어머, 그럼 감사. 처음에 뭘 했냐면 아이스크림 사주겠대. 네, 그 아이스크림 정말 웃기지 않아? 봐봐야겠지만.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소도섬의 기관차들은 한층 더 바빠졌죠. 눈 때문에 오가는 게 힘들었지만 기관차들은 시간을 어기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렸어요. 믿음직한 기관차들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엘리자베스가 토마스의 제설 장치를 싣고 왔어요. 난 제설 장치 같은 거 안 달아도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달아. 눈 때문에 늦어졌다가 못 믿을 기관차란 말 듣지 말고. 토마스는 화가 났어요. 토마스는 화가 났어요. 난 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는 정확한 기관차야. 엘리자베스는 말고는 함부로 해. 엘리자베스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해. 제설 장치를 달면 아파서 그런 건데. 얼마 후 토마스는 사장님이 엘리자베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과자 공장에 가서 과자 상자들을 부두로 실어 오느라 배에 실어서 아이들에게 보내줄 거니까. 제가 제가 할게요. 실어 갈게요. 됐구나 토마스. 냈다 토마스. 엘리자베스가 길도 잘 알고 믿음직하니까 엘리자베스를 시키마. 그럼 좀 믿어. 전 믿음직하지 않단 말씀이세요? 아, 나만큼 믿음직하진 않지. 엘리자베스가 얄밉게 말했어요. 토마스는 더 화가 났어요. 눈이 많이 오긴 했지만 토마스는 모든 역마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죠. 엘리자베스는 똑바로 가려고 애썼지만 길이 얼어붙어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토마스가 테렌스를 데리러 갔을 때까지도 엘리자베스는 부두에 도착하지 않았죠. 배가 곧 떠나야 하는데 왜 안 오죠? 많은 아이들이 과자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토마스, 가서 엘리자베스 좀 찾아봐라. 네. 네. 엘리자베스도 그렇게 믿을 만하진 않네요. 과자 공장에 도착한 엘리자베스는 짐칸 가득 과자 상자를 실었어요. 사장님이 날 믿고 의지하시는데 늦으면 안 돼. 엘리자베스는 얼어붙은 길을 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리막길이 나타났죠.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엘리자베스는 미끄러져서 눈꺼풀 속에 묻혔어요. 아유. 하얀 엘리자베스. 토마스와 테렌스는 휘몰아치는 눈 속을 헤치고 다니며 엘리자베스를 찾았어요. 그러다 엘리자베스의 운전기사가 빨간 길을 흔드는 걸 발견했죠. 엘리자베스가 눈 속에 묻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가서 엘리자베스 좀 꺼내다오. 꺼내다오. 테렌스가 엘리자베스를 끌어냈어요. 금방 부두로 데려다 줄게 엘리자베스. 네 탓이 아니야. 길이 미끄러워서 그렇게 됐던 거잖아.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는 기분이 나아졌어요.
토마스는 하얀 김을 내뿜으며 달리기 시작했죠. 토마스. 그리고 늦지 않게 부두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은 사장님은 과자 상자를 실은 엘리자베스가 무사한 걸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어서 빨리 짐을 내려야겠다. 이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과자를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 수고했다, 토마스. 고마워, 토마스. 넌참 믿음 내가 만족이다. 이런 뜻이었다. 토마스. 기뻤어요. 흐야. 으야. 나만큼 민지까지는 띠뚜이. 아이, 됐어. 잘생겨져. 비아노트는요 하루에 딱 한 캡슐로 남성분들의 건강, 지구력 그리고 체력까지 챙길 수 있어요. 조심해. 이 모델이 유진? 오늘의 기분이죠. 에이프리스. 스물세 번째 대망의 결승무대 시작합니다. 제23기 GS 콘텐츠 보기전 결승 5번기 1부 김영환 김영환 해설위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확히 17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을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기다리신 만큼 이번 결승 무대 5일 연속으로 빠르게 결과를 알아보실 수가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랭킹 2위와 4위 그리고 지금 또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빠른 네. 정확한 수 있게 그러니까 전투바둑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23번째 23번째 정상을 가리기 위한 대망의 결승 무대 시작합니다. 제23기 GS 칼텍스 보기전 결승 5번기 1구 김영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확히 17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을 기다리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기다리신 만큼 이번 결승 무대 5일 연속으로 빠르게 결과를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선수 랭킹 2위와 4위 그리고 두 선수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빠른 수읽기와 정확한 수읽기 뭔가 전투 바둑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5번 연속 대국을 하기 때문에 이 체력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려한 매치업으로 큰 이목을 끌고 있는 GS 칼텍스 밴드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선수들 어떻게 결승 무대까지 이름을 올렸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GS 칼텍스 밴 프로기전은 매일경제신문, MBN, 한국기연이 주최 주관합니다. 본선 24강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제한 시간은 10분 40초 초읽기가 3회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입니다. 자, 신진서, 이세돌 선수의 결승전인데요. 먼저 신진서 구단은 이창석, 허용호, 그리고 김지석 구단을 두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한태희, 김명훈, 윤준상 선수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 대결에 있어서 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 프로 기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선수에 대한 승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더니 정확히 50대 50의 예측이 나왔어요. 네, 저희도 뭐 회식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유인현석 뭐 해설위원 이소영 상민이 캐스터 캐스터 했는데 그때도 딱 반반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번 대결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1국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과연 누가 먼저 기선 제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결승 5번기 1국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바둑은 몇 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봐왔는데 술기랑 단수 그리고 그 전투 능력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강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기세도 좋고
상민이. 좋은 양팔 충분히 되시겠구나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빵이 너무 좋아. 다 됐다. 또로로와 크롱이 맛있는 빵을 만들었네요. 고소한 빵 냄새. 크랑크랑. 어디? 우와, 맛있다. 크랑크랑. 그럼 나머지는 내일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크롱이야. 이번 분이 뭐? 크롱, 빵은 친구들이랑 나눠 먹기로 했는데 크롱은 매일 빵을 먹는 상상을 하며 3회 넣었습니다. 다음 네, 날이 됐어요. 됐어요. 상민이.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어났어요. 크롱이의 손만 나면 모든 게 빵으로 변했죠. 크롱의 손이 닿자 칫솔과 치약도 빵으로 변했어요. 이만 되면 뭐든지 빵으로 변하자 크롱은 신이 났어요. 그래. 그럼 공마저 그럼 손에 든 건 뭐야? 크랑. 뭐? 크롱이 농구공을 빵으로 만들었다고? 뭐? 말도 안 돼. 크랑. 이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크롱이 만지면 다 빵이 되나 봐. 크랑. 우와, 정말 맛있다. 나도 먹어볼래. 나도. 우와, 맛있다. 그럼 다른 것도 빵으로 만들어봐. 크랑. 우와. 이것도 맛있어. 뜨이. 그럼 이것도 될까? 구름을 빵으로 만들자고? 안 될 것 같은데. 크롱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나디 크랑. 응, 올려줄게. 조심해. 크랑. 자, 다 왔어. 크랑. 우와, 구름이 빵이 됐어. 우와. 크랑. 그럼.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구름이 떨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그럼. 아 왔어. 로디 고마워. 어이. 와, 재밌다. 나도 해볼게. 야. 네. 성인입니다. 이번에는 OMS 툴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현대 루시퍼의 에어리스티 17년식을 전시를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편에 2016년식을 경전을 해놓고서 2017년식을 탔다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뻥을 놀이터로 놀러 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슈퍼 에어리스티 차례야. 2017년식을 타게 되었어요. 내가 저도 그때 밀어줄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영상을 이렇게 급하게 찍다 보니까 이럴 수가. 그런 이제 사태가 일어나 버리게 된 건데, 자,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2017년식 빵으로 변한 같습니다. 구매줄이 길게 네, 늘어나 딱 버렸어요. 봐도 이제 2017년식이란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스톱 그럼 이번엔 트럼프를 타려나 봐요. 자, 일단은 바로 시동을 켜고 운전하는 노선을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운전하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501번 노선이 될 것 같아요. 자, 노선 시간표를 가든지 미끄럼틀을 만지면 어떡해? IS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을게. 한번 하루 단 10분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인다면 매일 밤 11시 59분마다 약 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뒤에서 한번 열고. 한번 열어준 다음에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발하기 전에 기어 위치로 뭐든지 만지면 빵으로 변하는 게 가야겠네요. 불편해졌어요. 1단, 2단, 슈퍼 영웅이다. 3단, 끝났어요. 4단, 5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브레이크는 이제 잘 들어갔고요. 만지면 엑셀도 잘 됐고요. 클러치도 잘 됐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썰매를 타러 왔어요. 자, 이제 헤드 출발. 이제 슬슬 세면 같이 출발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출발! 그렇게는 안 되지. 먼저 남자의 술 취하는 행동이에요. 남자가 대학 동창들을 만나 술을 신나게 마시고 퍼마시고 있어요. 있어요. 반가워서 한 잔, 말이 끊겨서 한 잔, 심심해서 한 잔 더 먹다 보니 어느새 꽐라가 되었어요. 정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평소엔 제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싶던 지지배가 예뻐 보이는 걸 보니 취한 게 확실해요. 아무튼 술만 취했다 하면 주변 테이블 아가씨도 예뻐 보이고 종업원도 예뻐 보이고 50대 술집 주인 아주머니까지 모두 다 예뻐 보여요. 남자는 술에 취하면 유난히 헤어진 옛 애인이 생각나요. 어라, 꽐라가 된 친구 시키가 얼마 전 헤어진 여친에게 또 전화를 걸어 징징대기 시작했어요. 이 시키 매번 후회하면서 술만 마셨다면 전화질이에요. 하긴 남자도 예전에 술만 마셨다 하면 헤어진 여친에게 전화해 찌질이 소리 꽤나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머릿속에선 전화하면 후회하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하지만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아요. 도저히 손가락을 막을 수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건 헤어진 후 삭제에 평상시엔 전혀 기억도 못하던 여친 전화번호가 술만 취했다면 또렷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돈에 대한 개념도 사라져요. 평상시엔 1,000원도 아까워 벌벌 떨던 쫌생이가 술만 마셨다 하면 내가 쏜다를 남발하며 돈을 많이 질러대요. 물론 다음날 아침에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술에 취하면 용기 100배에 무서운 게 없어요. 평상시에 눈도 못 마주치던 10대 청소년들의 눈을 째려볼 수도 있고 교도르가 와서 맞짱을 뜨자고 해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시비도 걸고 싶고 뭔가를 부수고 싶다는 욕구도 들고 평소보다 훨씬 행동이 과감해지고 약속해져요. 술에 취하면 얼굴도 두꺼워져요. 평상시엔 감히 상상도 못하던 길에서 노래 부르기, 길바닥에 주저앉아 드러눕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쉬야하기 등등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해줘요. 술에 취하면 이유 없이 자꾸 허기가 져요. 행동이에요. 남자가 대학 동창들을 만나 술을 신나게 퍼마시고 있어요. 반가워서 한 잔, 말이 끊겨서 한 잔, 심심해서 한 잔 더 먹다 보니 어느새 꽐라가 되었어요. 정신은 멀쩡한 것 같을 때 평소엔 제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싶던 지지배가 예뻐 보이는 걸 보니 취한 게 보였어요. 확신해요. 암튼 술만 취했다 하면 주변 테이블 아가씨도 예뻐 보이고 종업원도 예뻐 예뻐 보이고 보이고 50대 술집 주인 아주머니까지 아주머니까지 다 예뻐 보인 걸 보니 취한 게 남자는 확실해요. 술에 취하면 유난히 헤어진 옛 애인이 생각나요. 어라? 꽐라가 된 친구 시키가 얼마 전 헤어진 여친에게 또 전화를 걸어 징징대기 시작했어요. 이 시키 매번 후회하면서 술만 마셨다면 전화질이에요. 하긴 남자도 예전에 술만 마셨다 하면 헤어진 여친에게 전화해 지지리 소리 꽤나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머릿속에선 전화하면 후회하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만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아요. 알았어요. 도저히 손가락을 막을 수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건 헤어진 후 삭제에 평상시엔 전혀 기억도 못하던 여친 전화번호가 술만 취했다면 또렷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돈에 대한 개념도 사라져요. 평상시엔 1,000원도 아까워 벌벌 떨던 쫌생이가 술만 제가 이렇게 마셨다면 운전을 내가 쏜다를 하면서 남발하며 돈을 많이 질러대요. 물론 다음날 아침에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술에 취하면 용기 100배에 무서운 게 없어요. 평상시엔 눈도 못 마주치던 10대 청소년들의 눈을 째려볼 수도 있고 교도르가 와서 맞짱을 뜨자고 해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시비도 걸고 싶고 뭔가를 부수고 싶다는 욕구도 들고 평소보다 훨씬 행동이 과감해지고 난폭해져요. 술에 취하면 얼굴도 두꺼워져요. 평상시엔 감히 상상도 못하던 길에서 노래 부르기, 길바닥에 주저앉아 드러눕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취하기 등등을 모든 보면 것이 가능해요. 술에 취하면 이유 없이 자꾸 허기가 져요. 술과 안주로 배가 가득 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점만 보이면 다가가 떡볶이, 순대, 오뎅, 붕어빵 등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대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땐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어요. 술에 취하면 꼭 집에 뭔가를 사들고 가고 싶다는 욕구가 강렬해져요. 다들 잠들어 있을 시간임에도 와이프가 좋아하는 음식,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엄청나게 사들고 집으로 향해요. 집 앞에 도착하면 열쇠가 있음에도 초인종을 누르고 싶어요.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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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 와이프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줄기차게 눌러요. 와이프가 문을 열고는 한심한 표정으로 바라봐요. 그럼 남자는 간식 한 보따리를 건네주며 당신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지 하며 되도 않는 애교를 부리다 잔소리만 실컷 얻어먹어요. 하지만 술에 취하면 와이프 잔소리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집에 돌아오면 일단 아이 방으로 향해요. 와이프가 방금 잠들었으니 깨우지 말라고 애걸복걸하지만 남자는 아이를 깨워 간식을 먹이고 싶어요. 잠든 아이 얼굴을 수염난 얼굴로 부비부비 해대며 억지로 아이를 깨워요. 잠이 깨서 울음이 터진 아이에게 간식을 들이밀며 어서 먹으라고 강요해요. 참다 못한 와이프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아이 방에서 쫓아내요. 쫓겨난 남자는 가족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짜증이 솟구쳐요. 에라 모르겠다. 씻고 잠이나 자야겠어요. 근데 영 귀찮아요. 몇 시간 후면 일어나 씻을 텐데 씻으면 뭐하나 싶어요. 다음은 여자의 술 취한 후 행동이에요.
여자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쿨한 여성의 상징 소맥으로 달려를 했으니 몹시 꽐라가 됐어요. 여자의 혀에 소주의 맛이 쓴 것이 아니라 달콤 쌉싸름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니 알코올 만땅 취한 게 확실해요. 꽐라가 된 여자는 그 후 꽐라녀 버라이어티 컬렉션을 선보이기 시작해요. 첫 번째 여자는 취하면 애교를 키워요. 평소 털털하고 쿨하고 남성스럽기까지 했던 여자지만 알코올만 섭취하면 혀를 살짝 접어 넣은 뒤 양손으로 얼굴 짚기, 몰라 어깨 흔들기, 볼에 바람 넣기 등등 등등을 신발이 보면 오그라드는 애교 컬렉션을 선보여요. 알코올의 기운이 뻗치면 여자를 용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자는 취하면 감정이 너를 뛰어요. 의자 모양이 웃기다고 갑자기 웃었다. 안주로 나온 떡볶이가 너무 맵다고 갑자기 울었다가 왜 이렇게 배가 부른 거냐고 갑자기 화냈다가 웃었다, 울었다, 화냈다, 웃었다, 울었다, 화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반복하며 감정의 너를 뛰어요. 이럴 땐 여자도 자기 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취하면 꼭 안 취했다고 우겨요. 여자는 술잔을 쥐고 자면서 나 안 취했어. 그건 안주를 쥐고 자면서도 나 안 취했어. 불가리가 술잔을 얻고 잠을 깨도 나 안 취했으니 술을 더 달라고 웃으며 땡깡을 피워요. 여자는 취하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땡깡을 피워요. 술에 취하면 왠지 속이 미글미글하고 입도 좀 텁텁할 것 같은 게 달콤하고 속이 시원해지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땡길 수 없어요. 그것만 먹으면 위장이 다시 세팅돼 소맥으로 밤새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에요. 여자는 취하면 애정도 테스트를 해요. 술에 취하면 여자는 집에 데려다 달라며 핸드폰이 있는 아는 오빠, 모르는 오빠, 친구, 원수 가릴 것 없이 전화를 걸어요. 자신이 몹시 상태가 안 좋으니 나를 사랑한다면 당장 뛰어나와 안전하게 집에 모셔다 주라며 땡깡을 피워요. 술에 취했을 땐 왜 그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내일 술이 깨면 분명 기억 안 나 몰라 작전을 피울 것이에요. 여자는 취하면 길바닥이 내 방바닥이에요. 술에 취해 다이아몬드 스텝과 구랑나비 댄스, 숭구리당당을 반복하던 여자는 버라이어티한 몸개그와 함께 길바닥에 널브러져요. 평소 두려워하던 34,515마리의 세균과 미세먼지는 꽐라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결국 떡실 그녀가 된 여자는 남자의 등에 엎여 집으로 가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여자, 오늘 밤 엄마 잔소리 좀 긁히겠어요. You have two choices. 역시 내가 잠이 오다가도 이렇게 깨는 거 보면 진짜 난 배고팠던 거 이거 확실해. 이걸 내가 모를 리가 있냐고. 내가 멍청이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난 역시 배가 고파서 깬 거지. 나한테 너무 붙은 거 아니야? 기분 탓일 거야. 좋아. 쿵쿵쿵하지만 좀 이거를 어디다 놓을까? 거기요.
여기? 껴볼까? 이게 뭔 소리야? 혹시 지진이란 거 아니에요? 지진은 아닐 거야, 콩떡아. 지진 같으면은 막 땅도 막 흔들리고 그랬을 거야. 공룡이 어딨니, 엘리자베스? 그럼 코끼리 아닐까요? 코끼리 같은 경우, 그러게 코끼리 소리와는 좀 비슷하긴 한데 동물원에 있는 것이 이것도 사실인데 분명히 어떤 아줌마 같다고. 다리가 아주 길고 발이 엄청나게 큰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름하여 그 쿵쿵쿵 아줌마가 지나가는 것 같다는 그런 뜻인 거지, 엘리자베스. 네말 생각만 웃긴다. 거참 공주치곤 그래도 똘똘하네. 이걸로 이야기를 만들면 아주 재밌겠는걸? 이야기를 만든다고요? 들려주세요. 자, 잘 들어봐. 어느 마을에 네. 엄청나게 긴 다리와 엄청나게 큰 큰 다리를 배가 쿵쿵쿵 아줌마가 있었어요. 쿵쿵 아줌마는 이런 이야기였구만. 아이고. 뭔 얘기지? 거짓말 탐구생. 먼저 남자 탐구 생활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남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찾아요. 이런 식. 어제 휴대폰을 꺼놓고 여친 몰래 미팅에 나가 에헤라디아 띵까띵까 밀리리 만보 나는야 레알 솔로란의 타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빌며 조심스럽게 휴대폰 번호를 켜요. 오 마이 갓. 밀려있던 여친의 폭탄 문자 세트 22종이 한꺼번에 전송돼 와요. 왜 전화가 꺼져 있어? 무슨 일 있어라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시작한 문자가 네가 개념을 참 말아 먹었구나의 분노 단계로 발전했고 미쳤구나. 너라면 이제 끝이야. 이 삐리리 삐삐 삐리리 멍멍이 자식아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분노의 기승전결이 너무나 확실한 걸로 보아 뚜껑이 제대로 열린 게 분명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려요. 공포의 여친이에요. 올게 오고야 말았어요. 겁에 질린 남자는 휴대폰을 받을까 말까 수십 번을 갈등하다 약속합니다. 당신의 피부 고민이 삶의 고민이 되지 않도록. 안 받았다간 더욱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그런데 웬걸 한바탕 쏟아부을 거라 생각한 여친이 다른 할 말은 없고 차분한 목소리로 집 앞 카페로 나오라더니 전화를 끊어요. 차라리 소리라도 지를 것이지 목소리까지 까니까 더욱 공포스러워요. 남자는 난 몰라 모든 큰일 났어 이거야. 발뺌 작전에 돌입하기로 해요. 일단 휴대폰을 켜고 의심을 살 만한 문자와 통화 목록을 필사적으로 지워요. 지워버려. 2번, 3번의 확인 과정도 거쳐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여친의 불신 검문에 걸렸다간 만기 제대했던 무적의 솔로 부대에 재입대하게 될 것이 확실해요. 남자는 카페로 향하며 짱구를 굴려 여친의 신문을 피해 나갈 완벽 철벽 시나리오를 구상해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할까? 저번 달에 써먹다 걸렸어요. 친구 녀석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할까? 흥부야, 지난주에 써먹다 걸렸어요. 혜은이. 너 태어났냐? 이런 어설픈 수작으론 절대 여친의 개코 모드를 피해갈 수 없다 생각한 남자는 차근차근 치밀하고도 지능적인 천재적 알리바이를 조립해 나가요. 그 어제 방식. 오후 6시 30분쯤 여친과 헤어진 후 집으로 곧장 가려는데 친한 친구 녀석에게 술 한잔 하자는 전화가 왔고 자신은 집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했으나 친구 녀석이 얼굴만 보자고 하도 애원을 해서 여친에게 허락을 받으려 전화하려고 했으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연락을 못했다. 친구놈과 정말 간단하게 1시간 동안 동동주를 마셨다 8시경 귀가했으나 갑자기 동동주의 술기운이 올라 여친에게 전화도 못하고 잠이 들었다라고 하기로 해요. 앞뒤 시계 계산이 딱딱 들어맞으면서 자기적이지도 않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완성된 것 같아요. 신춘문예 추리소설 부문에 응모해도 당선될 것 같아요. 남자는 자신있게 여친이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향해요. 카페로 들어오자 얼음같이 차가운 표정의 여친이 보여요.
한마디라도 실수했다간 황천길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전화기 꺼져 있어가지고 진짜 미안해. 앞뒤 다 자르고 어제 왜 전화가 안 되는지만 조목조목 설명하래요. 여친의 차분하면서도 공로를 가득 담은 목소리가 들려와요. 남자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킨 후 연습한 알리바이를 설명해요. 어제 자기랑 딱 헤어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기 진탈이 있었는데 얼굴만 잠깐 보자. 그래서 자기한테 전화해서 연락 받으려고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기 배터리가 없는 거야. 집에 와서 전화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진천에서 만나는데 한 엉클 한잔 먹었나? 한 3잔인가 먹었는데 확 가더라고 한 번에. 한 8시쯤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그냥 쓰러져서 그냥 잠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 못한 거야. 과연 와우, 연습한 대로 거짓말이 줄줄 나와요. 그런데 여친이 네 친구는 휴대폰 없냐? 친구 전화로라도 전화했어야지 라며 몰아붙여요. 생각지 못한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와요. 벌써부터 시나리오에 빈틈이 드러났어요. 당황해 할 여친 말이 치고는 생각나지 참 않아요. 날카롭네. 여친이 거짓말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행해요?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남자는 아무 이유 없이 하하하 웃어대며 다음 할 대사를 구상해요. 싸웠어 친구. 친구하고 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만. 사실은 술 마시다 친구들이 싸우는 바람에 전화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둘러대요. 여친이 말해요. 친구들, 오 마이 갓,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되면 잠시만 만났다고 했잖아요. 2차 어택을 가해와요. 내가 오기 전에 한 명 와 있더라고. 진짜랑 같이. 남자는 약속 장소에 가니 친구 한 명이 명이 더 와 와 있었다고 있는데. 들려쳐요. 그러자 여친이 오랜만에 만나서 왜 싸웠냐고 몰아붙여요. 여친은 숨쉴 틈도 주지 않고 공격에 공격을 가해요. 우리끼리 싸운 게 아니라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끼리 싸운 친구끼리 거였다고. 싸운 게 아니라 옆자리 취객들이 시비를 걸어서 싸웠다고 둘러대요. 그러자 여친은 친구들을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요. 이때는 0.1초도 망설이면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여친의 눈빛이 먹이를 발견한 암사자처럼 빛나기 시작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여친이 썩소를 지으며 숨을 한 번 고르고는 속사포처럼 따지기 시작해요. 너랑 나랑 상암동에서 헤어진 게 6시 반이었어. 그리고 상암동에서 대학로까지 가는 게 34분. 그리고 술집에서 역까지 5분. 그러면 최소 39분이 걸린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너가 술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7시 9분이라는 거야. 이런 말이야. 8시. 지하철역에서 남자의 집까지 최소 5분. 거기에 술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39분. 집에 돌아오기 위해선 도합 44분의 시간이 필요한 거리. 그렇다면 집에 8시에 도착하기 위해 술집에서 나와야 하는 시간은 7시 16분. 친구들을 만난 시간은 7시 9분. 헤어진 시간은 7시 16분. 친구와 함께 있던 시간은 최대 7분가량. 7분 동안에 너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또 싸움을 말렸다는 게 그게 말이야 되냐? 솔직히 불래요. 어제 그 시간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네요. 남자는 무슨 짓을 하긴 무슨 짓을 하냐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여친의 논리적이고 디테일한 추궁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진 남자는 멍 때리기 시작해요. 생각해야 해요. 살고 싶으면 핑계를 생각해내야만 해요. 궁지에 몰린 남자는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왔어. 택시. 집에 갈 때 택시를 타고 갔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요. 택시를 탔어. 이걸로 술자리에 있던 시간은 20분쯤 벌었어요. 여친이 또다시 몰아붙여요. 7시면 퇴근 시간이라 길이 꽉꽉 막혀 지하철보다 빨리 갈 수가 없는 거 모르네요. 벼랑 끝에 몰린 남자는 버벅이다 그냥 택시 말고 총알 택시를 탔다고 말해요. 상암동이요. 상암동? 네. 상암동 20분. 그러자 여친은 7시에 무슨 총알 택시가 있으며 어떤 급한 일이 있었길래 너 같은 짠돌이가 택시까지 탔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총알 택시를 탔다 치자. 그럼 택시비는 얼마가 나왔네요. 이런 씨. 무슨 여친 치고 진짜 의심도 많네. 시작한 남자는
총알택시라 그런지 막힌 길을 돌아 비밀스런 골목길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신비의 운전 솜씨를 발휘했고 택시비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일반 택시보단 비쌌던 것 같은데 돈동주에 취해 얼마 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누가 들어도 뻥인 대답을 날려대요. 여친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 아프게 따질 거 없이 어제 만난 친구들 전화번호를 대래요. 불러보라. 이미 제정신이 아닌 남자는 안 친한 친구들이라 번호를 모르겠다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기 아무리 시작해요. 그래도 여친이 아까는 친한 친구들이라고 했지 않았냐고 따져요.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안 친한 친구였고 전화번호도 저장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어쩐 일인지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며 횡설수설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알지만 여기서 밀리면 끝이에요. 끝이니까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친이 자신의 여친 눈을 치고 똑바로 보고 진짜 말해요. 남자는 얄밉네. 못할 게 뭐였냐며 여친의 눈을 바라봐요. 그런데 자꾸 안구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여기저기 방황하기 시작해요. 여친의 눈을 1초 이상 바라보질 못하겠어요. 좀 믿어줄게. 여친이 그럼 믿어줄 테니 지금까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래요. 절대 불가능해요. 머리가 복잡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여친이 말하면 지금이라도 털어놓으면 봐주겠대요. 어제 뭐 했냐요? 무슨 의심이 있어 이 여친 치고 정말. 미팅에 나가 이쁜이와 빼빼로 게임을 했지만 입술은 절대 닿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굴까? 아니에요. 솔직히 남자의 본능이 저 말에 속으면 게임 오버라는 신호를 보내요. 남자는 반격을 가해 상황을 역전시켜야겠다고 맘먹고 아니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보면 알잖아 하는 초강수를 던져요. 설마 여친이 얼굴도 못 본 남자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진 못할 거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재요. 전화하래요.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몰라요. 여친이 남자 전화를 빼앗더니 전화를 걸어요. 불안초조한 남자가 손톱을 물어뜯어요. 엄마가 제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싶어요. 그런데 그때 여친이 말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 마이 갓. 남자는 전화를 빼앗아 들고는 모든 건 뻥이었으며 어제 친구들 성화에 못 이겨 미팅에 나갔었다고 불어요. 여친 표정에 살기가 어려요. 미팅? 굳이 미팅 나갔다는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암튼 이놈의 입이 방정이에요. 앞으로 2달은 이 일로 시달릴 것이 뻔해요. 휴대폰을 살펴보니 이렇게 써있잖아 이제 여친이 전화를 건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뭐 저런 미실 같은 애가 있나 몰라요. 이건 함정 수사라며 법원에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났어요. 아, 앞날이 캄캄해요. 하는 말투가 너무 가정에서 다음은 여자 탐구 생활이에요. 어젯밤 여자는 이상형을 소개해준다는 악마의 속삭임을 이기지 못하고 남친 몰래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하느라 구제중 전화 27통을 씹은 여자에게 남친이 삐져있을 확률은 100%예요. 저 멀리 남친이 보이는데 얼음을 씹어먹는 것을 보아하니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이에요. 여자도 남친 몰래 소개팅한 것이 미안하기는 해요. 하지만 여자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남친보다 멋지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심지어 돈까지 많은 남자를 차버리고 돌아왔어요. 늦게까지 놀긴 했지만 그것은 예의 때문이었으며 전화번호를 주고받긴 했지만 절대로 연락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안 준 것과 다름없어요. 이렇게 지고지순한 자신에게 삐지는 남자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여자는 밴댕이 소갈딱지 남친을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해주기로 해요. 자신보다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남친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남친이 꼬치꼬치 캐묻기 전 선빵을 날리기로 해요. 여자는 앞면 전반에 철판을 깐 뒤 너 표정이 왜 그래? 라고 물어요. 남친이 기막히고 코가 막힌다며 몰라서 묻냐고 해요. 당삼빠대로 왜 저러는지 알고 있지만 절대로 모르겠다고 잡았대요. 그리곤 설마 어제 친구들을 만나느라 전화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쪼잔하게 삐진 것은 아니겠지 라고 말하며 이까진 일로 삐지면 넌 남자도 아니라고 몰아붙여요.
그러자 남친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삐진 게 아니고 내가 야, 연락을 아싸 가오리. 얘기를 기선 해보라고 제압 얘기를. 성공이에요. 여자는 이 기세를 몰아 남친이 너무 궁금해하는 뭐였는지 나한테 똑바로 얘기해. 전화를 받지 않은 8시간 동안의 모든 일을 명명백백 설명해 주기로 해요. 어제 미선이한테 전화 와서 나가봤더니 걔 결혼한 지 3달 됐잖아. 남편이랑 성격이 그렇게 안 맞대. 여자는 어젯밤 홍대에서 결혼 3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파경을 하고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친구를 만났대요. 그 친구를 위로를 좀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대요. 전화를 한 번 안 해? 야, 걔는 이혼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너랑 시시덕거리고 좋았는데 기분 좋겠어? 힘든 얘기를 하는데 나만 행복하게 남친과 시시덕거릴 수 없어 전화도 받을 수 없었대요. 엄마예요. 여자가 눈치를 보며 전화를 하려 했으나 전화까지 방전되어 버렸대요. 자기가 걱정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자긴 이해심 많잖아. 나 이렇게 별일 없이 자기 앞에 딱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자기가 이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 집에 가봐야 돼. 남친이 걱정할까봐 신경은 쓰였지만 남자 중에 남자, 이해심 넓은 남친은 여자만 무사하다면 모두 이해해 줄 거라 믿었대요. 이런 씨. 그래서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어제 집에 가서 감기약 먹었더니 그거 먹고 바로 돌아 떨어졌어. 예. 집으로 돌아왔는데 춥고 피곤했는지 감기 기운을 느꼈대요. 약을 하나 먹었더니 약 기운에 깊은 잠에 빠져들어 오늘까지 전화를 받지 못한 거였대요. 생각도 안 한 거짓말이 방언 터지듯 술술 흘러나와요. 심지어 여자는 술술 터져나오는 자신의 거짓말에 왠지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묘한 착각에 빠져들어요. 어젯밤 소개팅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친구를 위로한 기분이에요. 이런 건 공상허언증이라는 정신병이래요. 이때 여자의 말을 듣던 남친이 고개를 갸웃거려요. 나 열나나 봐. 어제 내 친구가 홍대에 갔었는데 너도 남자랑 있는 거 봤거든. 오 마이 갓. 어제 친구가 여자가 남자랑 홍대에 있는 것을 봤대요. 놀라겠어. 세상이 좁다 한들 이렇게 좁은 줄은 몰랐어요. 여자는 당황한 눈빛을 애써 감추며 남친의 눈을 아무 말 없이 5초가량 돌려봐요. 여자는 지금 엄청나게 실망스러워 할 말을 잃은 표정이지만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있어야지. 누구랑 있었냐고. 그러다 문득 감기에 걸렸다고 했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어젯밤 일을 추궁하는 남친에게 서운함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술 많이 마시고 걸려서 잔거 아니야? 이 시키는 여친의 건강 따위엔 관심 없는 완전 무심냉혈이니 분명해요. 아팠다고! 열받은 여자는 전쟁을 선포하기로 하며 남친 찍소리 못하게 휘어잡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이제부터 한편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제1단계, 침묵 단계예요. 여자는 남친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듯 노려보며 얘기를 해보아. 할 말조차 잃은 듯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말을 하라고. 남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침묵이에요. 남친이 아무 말도 없는 여자를 보며 쫄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의심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제2단계 눈물이에요. 여자가 내가 너에게 그 정도밖에 신뢰를 주지 못했냐며 눈물을 안고에 그렁하게 모아요. 그 뒤 남친이 여자를 바라보는 결정적인 순간 똑 하고 떨어뜨려요. 그게 아니고 나는 한의 여왕 전도연이 울고 갈 만한 연기력이에요. 제3단계 명대사 폭발이에요. 울던 여자는 친구 말만 믿고 무작정 자신을 의심한 것은 연인관계에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 신뢰가 없는 연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 슬프지만 이젠 안녕 이별하재요. 여자는 눈물을 훔치며
그래도 오해를 받으며 헤어지는 것은 싫으니 어젯밤 같이 있었던 이혼 때문에 가슴을 집어 울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시켜주겠다고 해요. 여자의 눈물과 명대사에 혼이 빠진 남친이 당황해 여자의 핸드폰을 억지로 꺼버려요. 그리곤 어제 전화가 너무 안 돼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절대로 여자를 의심한 건 아니었대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해요. 이때 여자의 연기력은 절정에 올라요. 내가 더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믿음을 안 줬으니까. 여자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남친 때문에 생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